2025년 3월 전 세계 언론이 한 한국 할머니를 주목했습니다. 베트남, 미국, 유럽 주요 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실린 이름 김감녀였어요. 김감녀 할머니의 나이는 무려 87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대학 입학장을 손에 쥐고 당당히 캠퍼스 문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죠. 젊은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로 들어서는 그 뒷모습에 전 세계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외쳤어요. 평범한 농촌 소녀였던 김감녀 할머니의 배움의 꿈이 있었어요. 1930년대 말 시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학교보다 가족 생계를 우선해야 했던 현실이 있었죠. 글을 배우고 싶어도 교과서를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청춘의 기회가 있었지만 놓아야 했던 손도 있었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 결혼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했어요. 매일 손에 쥔 것은 책이 아닌 호미와 빨래판이었죠. 언젠가 공부할 거라는 다짐만 가슴속에 묻어뒀어요. 인생 70년이 지나 다시 불붙은 열정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찾아온 고요 속에서 되살아난 배움의 갈증이었죠. 마을 주민센터의 한글 교실에 첫 발을 디뎠어요. 교실의 맏언니가 되어 10대, 20대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받아쓰기와 시험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라는 말에도 웃으며 끝까지 필기를 놓지 않았어요. 80대에 시작한 중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에 도전했어요. 주변의 만류에도 내 꿈은 나만이 포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죠. 두 번의 낙방이 있었지만 세 번째 도전에서 합격했어요. 대학 합격의 순간에 이름 옆에 찍힌 합격 두 글자를 봤어요. 해외 주요 언론에 실린 기사로 한국의 87세 대학 신입생이 화제가 됐어요. 유럽, 아시아, 미주 네티즌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죠.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87세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 그 평범한 농촌 소녀의 배움의 꿈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미경, 교육과 사회 변화를 15년째 전문으로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농촌 소녀의 배움의 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1930년대 말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농촌 소녀, 배움의 꿈이라는 표현이 정말 절절했어요. 1938년 겨울, 해남군 화원면의 작은 마을에서 김감녀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김철수 씨는 소작농이었어요. 어머니 박순희 씨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었어요. 감녀는 5남매 중 셋째였어요. 형님 2명과 동생 2명이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어요. 감녀가 5살이 되던 해 큰 형이 학교에 입학했어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아는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감녀는 형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책가방을 메고 오는 형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형에게 오늘 뭘 배웠는지 물어보곤 했어요. 형이 종이에 글자를 써주면 따라 그렸어요.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신기했어요. 감녀도 학교에 가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 보낼 돈이 없다고 했어요. 감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형은 학교에 가고 자신은 갈 수 없는지 궁금했어요. 7살이 되어서야 현실을 깨달았어요. 큰 형마저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어요. 감녀는 학교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대신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을 돌봤어요. 밭에서 풀도 뽑고 빨래도 도왔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배움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을에 가끔 신문이나 잡지가 들어왔어요. 감녀는 그런 글자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10살이 되던 해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어요. 마을에도 일본인 관리들이 왔어요. 일본어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감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한글도 모르는데 일본어까지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울 기회는 없었어요. 가난한 집 딸에게는 교육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15살이 되어서는 완전히 어른 취급을 받았어요. 집안의 큰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농사일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감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꿈이 살아 있었어요. 언젠가는 글을 배우고 싶다는 소망이었어요. 책을 읽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감녀를 칭찬했어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라고 말했어요. 학교에 보냈다면 뛰어난 학생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어요. 감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18살에 이웃마을 총각과 혼담이 오갔어요. 김영수 씨는 감녀보다 5살 많았어요. 역시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감녀는 결혼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배움의 기회는 더욱 멀어질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기를 테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꼭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식 날 감녀는 특별한 소원을 빌었어요. 언젠가 글을 배워서 책을 읽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 꿈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어요.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감녀는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고 했어요. 농사일과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신문이나 잡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글자는 보이지만 읽을 수 없었어요. 남편 영수 씨에게 가끔 물어봤어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영수 씨도 글을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감녀보다는 나았어요. 간단한 글자들은 읽을 수 있었어요. 감녀는 남편에게서 조금씩 배웠어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는 없었어요.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감녀는 기쁘면서도 걱정됐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바빠질 것이었어요. 공부할 시간은 더욱 없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내 아이만큼은 꼭 공부시키겠다고 결심했어요. 자신이 못다 한 배움의 꿈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감내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공부시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난 후 감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춘의 기회, 그러나 놓아야 했던 손이라는 표현이 정말 애절했어요. 1945년 해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되찾아졌어요.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감녀는 이제야 한글을 배울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어요. 감녀는 아이를 키우며 생계에 매달려야 했어요.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감녀의 마을도 피해를 입었어요. 남편 영수 씨는 피난을 준비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어요. 배움은 더욱 멀어진 일이 됐어요.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피난 생활이 시작됐어요. 임시 거처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교육이나 배움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많이 파손되어 있었어요. 다시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감녀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감녀는 딸을 보며 특별한 다짐을 했어요. 딸만큼은 꼭 교육시키겠다고 결심했어요. 자신과 같은 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농사일까지 해야 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에는 항상 홈이나 빨래판이 들려 있었어요. 책을 잡을 여유는 없었어요. 셋째, 넷째 아이가 연달아 태어났어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감녀는 자신의 꿈을 점점 뒤로 미뤄야 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이 우선이었어요. 큰아들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어요.
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신이 못 받은 교육을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남의 집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품삯을 받아서 아이 교육비에 보탰어요. 감녀 자신은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어요. 아이가 가져오는 교과서를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숙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감녀는 아들이 가져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들이 읽어주는 교과서 내용을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간접적으로나마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둘째 딸도 학교에 보냈어요. 딸의 교육에는 더욱 신경을 썼어요. 자신과 같은 무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요. 셋째, 넷째 아이들도 차례로 학교에 보냈어요. 4명의 아이 교육비는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감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품삯일, 농사일, 집안일을 모두 감당했어요.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 30대의 감녀는 늘 바빴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크면 자신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는 더욱 늘어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감녀는 자신의 꿈을 더욱 뒤로 미뤄야 했어요. 40대가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었어요. 대학에 보내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웠어요. 감녀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감녀는 정말 기뻤어요. 자신이 못다 한 꿈을 아들이 이루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천문학적이었어요. 감녀는 논밭을 팔아서 아들 교육비를 댔어요.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아들의 미래를 샀어요. 둘째 딸도 대학에 진학했어요. 감녀는 더욱 절약하며 딸의 교육을 지원했어요. 셋째, 넷째 아이들도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감녀는 자랑스러웠어요. 가난한 농부의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감녀 자신은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어요. 5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감녀는 할머니가 됐어요. 아이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어요. 감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꿈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60대가 되어서야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했고 손자 손녀 돌보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감녀는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속 깊이 간직된 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감녀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인생 70년 다시 불붙은 열정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남편 영수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5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감녀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있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이제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0세 생일을 맞은 감녀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라도 글을 배우고 싶다고 마음먹었어요. 평생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마을 주민센터에서 한글 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문해 교육이었어요. 감녀는 용기를 내어 신청했어요. 첫 수업날 감녀는 떨렸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어요. 젊었을 때 교육 기회를 놓친 분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였어요. 김민지 선생님은 정말 친절했어요. 나이 많은 학생들을 배려해서 천천히 가르쳤어요. 감녀는 처음으로 연필을 제대로 잡아봤어요. 가나다라 쓰기부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하지만 정말 기뻤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매주 3번씩 한글 교실에 다녔어요. 감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꼬박꼬박 나갔어요.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신문이나 간판의 글자들을 따라 써봤어요. 점점 글자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신기했어요. 몇 달 후에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감녀는 감격했어요. 평생 궁금했던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비록 천천히 더듬더듬이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감녀가 직접 쓴 편지를 받았을 때 감동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감녀는 더욱 힘이 났어요. 한글 교실을 마친 후에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기초 수학도 배우고 싶었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산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성인 기초 교육 과정을 소개해줬어요. 감녀는 바로 신청했어요. 이번에는 수학과 사회, 과학까지 배웠어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감녀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가장 열심이었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복습도 성실히 했어요. 72세가 되어서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이라고 만류했어요. 하지만 감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했어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을 알아봤어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감녀는 부담스러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학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 선생님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72세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례적이었어요. 하지만 감녀의 진심을 느끼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특별히 신경 써서 지도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감녀는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위축됐지만 점차 적응했어요. 학생들도 감녀를 신기해하면서도 존경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공부하려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감녀는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새로운 공부법이나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우정이 생겨났어요. 집에서도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예전에는 농사일과 집안일로 바빴다면 이제는 공부로 바빴어요. 교과서와 문제집이 감녀의 새로운 친구가 됐어요. 학원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감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교실의 맏언니라는 표현이 정말 훈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배움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10대, 20대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받아쓰기와 시험 준비를 하는 감녀 할머니의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첫날이 기억에 남아요. 감녀는 오전 9시 수업에 맞춰 일찍 학원에 도착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감녀가 들어서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감녀에게 집중됐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감녀를 바라봤어요. 감녀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칠판을 잘 보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국어 시간이었어요.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감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이 시의 화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손을 들어 대답했어요. 감녀도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감녀를 지목했어요. 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인생 경험이 풍부한 감녀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도 좋은 해석이라며 칭찬했어요. 학생들도 박수를 쳐줬어요. 감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감녀에게 다가왔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감탄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남학생도 관심을 보였어요. 왜 이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궁금해했어요. 감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평생 꿈꿔온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이 감동했어요. 정말 존경스럽다며 응원해줬어요. 점심시간에는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감녀는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젊은 학생들이 할머니 손맛에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다며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감녀는 기꺼이 요리법을 알려줬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줬어요. 진로에 대한 걱정,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을 털어놨어요. 감녀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줬어요. 어려운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위로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고 격려했어요. 학생들이 감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감녀도 학생들을 손자손녀처럼 여겼어요. 세대 차이를 뛰어넘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됐어요. 수학 시간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복잡한 공식과 계산이 쉽지 않았어요. 감녀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옆자리 학생이 도와줬어요. 천천히 설명해주며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감녀는 고마워하며 열심히 따라했어요. 집에서도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어려운 문제는 다음 날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학생들도 기꺼이 도와줬어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됐어요. 영어 시간은 가장 어려웠어요. 감녀는 영어를 전혀 몰랐어요.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줬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감녀는 매일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발음을 교정해줬어요. 감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사회와 과학 과목도 흥미로웠어요. 역사와 지리, 물리와 화학을 배웠어요. 감녀는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었어요. 질문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도 감녀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감녀는 긴장했어요.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웠어요. 결과는 아직 부족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학생들이 감녀를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라며 격려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약속했어요. 감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녁에는 집에서 복습했어요. 거실 탁자가 감녀의 책상이 됐어요. 교과서와 노트, 문제집이 가득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이웃들이 신기해했어요. 70 넘은 나이에 공부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감탄했어요. 감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가족들도 응원해줬어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존경했어요. 공부하는 할머니가 멋있다고 말했어요. 감녀는 더욱 힘이 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성적도 조금씩 올랐어요. 선생님들이 발전이 눈에 띈다고 칭찬했어요. 학생들도 할머니의 성장을 기뻐했어요. 감녀는 정말 뿌듯했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공부방에서 새벽까지 불 켜진 작은 창문이 감녀의 열정을 보여줬어요. 이웃들이 지나가다가 그 불빛을 보고 감동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감녀는 진정한 교실의 맏언니가 됐어요. 감녀의 학원 생활이 안정되면서 더 큰 도전을 준비하게 됐어요. 도전, 검정고시라는 표현이 정말 용기를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요. 80대에 시작한 중고등학교 과정, 주변의 만류에도 내 꿈은 나만이 포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감녀 할머니의 모습이 장엄했거든요. 첫 번째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일이 다가왔어요.
감녀는 몇 달 동안 준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시험 전날 밤 감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정식 시험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준비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까지 빠뜨린 것이 없었어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많은 수험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감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감녀는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 나이에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감독관이 감녀를 보고 놀랐어요. 나이가 많은 수험생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시험 규칙을 설명해 줬어요. 감녀는 고마워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첫 번째 과목은 국어였어요. 문제지를 받아든 감녀는 긴장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어요. 천천히 문제를 읽어봤어요.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감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젊은 수험생들보다 읽는 속도가 느렸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지 못했어요. 수학은 더욱 어려웠어요.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많았어요. 감녀는 당황했어요.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손이 떨려서 계산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절반도 풀지 못했어요. 영어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단어를 몰라서 문제 이해가 어려웠어요. 감녀는 추측으로 답을 적었어요. 사회와 과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준비 부족을 절실히 느꼈어요. 시험이 끝나고 감녀는 실망했어요. 잘 본 것 같지 않았어요.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도전해 본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 발표일이 왔어요. 감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손자가 대신 찾아줬어요. 아쉽게도 불합격이었어요. 감녀는 실망했지만 의외로 담담했어요. 첫 번째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줬어요. 학원 친구들도 격려해줬어요. 다음에는 꼭 합격할 거라고 응원했어요. 감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했어요. 수학과 영어에 특히 신경 썼어요.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웠어요. 여름 방학 동안에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 학원에 나가서 공부했어요. 집에서도 하루 8시간씩 공부했어요. 두 번째 시험을 앞두고 감녀는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느꼈어요. 모의고사 성적도 올랐어요. 합격권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두 번째 시험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덜 긴장됐어요. 시험장 분위기에도 익숙해졌어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국어는 이전보다 훨씬 잘 풀렸어요. 시간 관리도 나아졌어요. 수학도 많이 향상됐어요. 기초 계산 실력이 늘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영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는 단어라도 확실히 맞히려고 노력했어요. 사회와 과학도 전보다 나았어요. 꼼꼼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감녀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어요. 점수가 조금 부족했어요. 감녀는 아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의 낙방이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변에서 만류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 그만두라고 권했어요. 건강도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감녀는 단호했어요. 내 꿈은 나만이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강조했어요. 죽을 때까지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세 번째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했어요. 과외도 받기로 했어요. 1대1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에 집중했어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감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즐겁다고 말했어요. 드디어 세 번째 도전의 날이 왔어요. 감녀는 이번에는 정말 자신감이 있었어요. 충분히 준비했다고 확신했어요. 시험장에서도 당당했어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시간 배분도 완벽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어요.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감녀는 곧바로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했어요. 대학 합격의 순간이라는 표현이 정말 극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꿈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2025년 3월 합격자 발표일에 이름 옆에 찍힌 합격 두 글자,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눈물과 미소가 번지는 얼굴이 잊을 수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더욱 어려웠어요. 과목 수도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했어요. 감녀는 75세에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했어요.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과학 과목들이 특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감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웠어요. 과외 선생님을 여러 명 두었어요. 각 과목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수학 선생님은 대학생 김영호 씨였어요.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가르쳐줬어요. 감녀의 이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설명했어요. 영어 선생님은 원어민 제시카 선생님이었어요. 발음부터 문법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감녀는 매일 영어 회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점차 늘었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2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하지만 감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합격했어요. 77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감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능 공부는 정말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과정보다 훨씬 심화된 내용이었어요. 감녀는 전문 입시 학원에 등록했어요. 젊은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도 배워야 했어요. 감녀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익혔어요. 손자가 도와줘서 기본 조작을 배웠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서 현실을 깨달았어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감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건강이 걱정되긴 했지만 꿈이 더 컸어요. 입시 설명회에도 참석했어요. 대학별 전형과 입시 요강을 공부했어요. 감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정시 등 복잡한 제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나갔어요. 목표 대학을 정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지역 대학으로 정했어요. 평생교육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감녀의 경험과 관심사에 맞는 전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서 접수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데 복잡했어요. 손자가 도와줘서 무사히 접수할 수 있었어요. 자기소개서 작성도 어려웠어요. 평생의 경험을 정리해서 써야 했어요. 왜 대학에 가고 싶은지 진솔하게 적었어요. 배움에 대한 갈증과 열정을 강조했어요. 면접 준비도 했어요.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도 많이 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드디어 면접 날이 왔어요. 감녀는 정장을 입고 대학에 갔어요. 다른 수험생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주눅 들지 않았어요. 면접실에 들어가니 교수님 3분이 계셨어요. 감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왜 이 나이에 대학에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감녀는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평생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교수님들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학업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감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나이는 많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젊은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감녀는 후련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감녀는 초조하면서도 기대됐어요.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2025년 3월 10일 오후 2시였어요. 합격자 발표 시간이었어요. 감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자가 옆에서 함께 확인해줬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감녀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 옆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감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합격했나요? 라고 반복해서 물었어요. 손자가 확실하다고 확인해줬어요. 감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평생의 꿈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이웃들도 축하하러 왔어요. 마을 전체가 감녀의 합격을 기뻐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87세의 대학 신입생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기자들이 감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감녀는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다고 표현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다고 강조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눈물과 미소가 번지는 얼굴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가 주목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한국인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해외 주요 언론에 실린 기사로 한국의 87세 대학 신입생이 화제가 되고 유럽, 아시아, 미주 네티즌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감녀의 이야기가 처음 해외에 알려진 것은 베트남 언론을 통해서였어요. 베트남 투이제 신문의 기자 레 티 흐엉이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하다가 발견했어요. 흐엉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라고 흥분했어요. 87세의 대학에 입학한 한국 할머니 이야기라고 소개했어요. 베트남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꼭 기사로 써서 베트남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투이제 신문의 감녀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어요. 한국 할머니의 불굴의 학습 정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베트남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어요. 정말 존경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베트남에서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미국 언론도 곧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의 아시아 특파원 사라 김이 감녀의 이야기를 접했어요. 사라 김 기자가 편집국에 제안했어요. 이런 인간 승리의 스토리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미국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분석했어요. CNN에서 감녀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방송했어요. 한국의 87세 대학 신입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감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미국의 시니어들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들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유럽 언론들도 잇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의 아시아 담당 기자 제임스 윌슨이 관심을 보였어요. 윌슨 기자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하다고 감탄했어요.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영국에서도 고령화가 사회 문제인데 좋은 모범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BBC에서 감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영국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어요.
화상통화로 진행된 인터뷰였어요. 통역사가 도와줘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요. 윌슨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 나이에 대학에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감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평생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고 설명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윌슨 기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의지력이라고 칭찬했어요. 영국의 시니어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BBC 방송 후 영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감녀를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영국 시니어들이 많았어요. 독일 언론도 주목했어요. 슈피겔지의 기자 한스 밀러가 기사를 썼어요. 평생 학습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이었어요. 독일도 고령화 사회인데 감녀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어요.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할머니가 보여준 학습의 열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랑스 독자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 언론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NHK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일본도 초고령 사회인데 감녀의 사례가 큰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했어요. 제작진이 한국을 방문해서 감녀를 직접 인터뷰했어요. 감녀는 일본 방송에 나오게 되어 신기해했어요.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자신들도 감녀를 본받아야겠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신화통신에서 감녀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중국 네티즌들도 감동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중국의 시니어들이 큰 관심을 가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감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페이스북에 감녀 응원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온 메시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75세 미국 할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제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줬다고 썼어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나이 때문에 포기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감녀를 보고 다시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고 감사를 표했어요. 영국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80세 영국 할아버지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감녀의 이야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썼어요. 자신도 평생 꿈꿔온 음악을 배우기로 했다고 결심을 밝혔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독일에서는 대학 교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감녀 같은 학생을 가르치고 싶다고 썼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어요. 젊은 학생들도 감녀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호주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시드니에 사는 한국 교민이 편지를 보냈어요. 해외에 살고 있지만 감녀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썼어요. 감녀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칭찬했어요. 브라질에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상파울루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감녀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브라질 학생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육부 관계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감녀 같은 평생학습 모델을 인도네시아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감녀는 이런 전 세계의 관심에 놀랐어요. 자신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감녀는 한국의 자랑이 됐어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감녀가 드디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날이 왔어요. 나이는 숫자, 꿈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완벽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취재하면서 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어요. 새내기 명찰을 달고 강의실로 들어서는 뒷모습, 옆자리에 20대 학생이 건네는 커피와 미소, 이제 시작이라는 할머니의 한마디로 끝나는 감동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거든요. 2025년 3월 2일 대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감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87세의 나이에도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배웅하러 나왔어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대학교로 향했어요. 감녀는 가슴이 벅찼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대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감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저 문을 넘어서면 정말 대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했어요.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감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입학식장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신입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감녀의 증손자뻘 되는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감녀는 처음에는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입학식이 시작됐어요. 총장님이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했어요. 감녀의 이야기를 특별히 언급했어요. 87세에 입학한 김감녀 학생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고 소개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정신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강당의 모든 시선이 감녀에게 집중됐어요. 감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신입생들이 감녀를 응원하는 박수였어요. 감녀는 감동했어요. 젊은 학생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단과 대학별로 모였어요. 감녀는 사회과학대학 평생교육학과에 소속됐어요. 같은 과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학생들이 감녀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라고 다짐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감녀는 감격했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학과장 교수님이 감녀를 특별히 소개했어요. 우리 학과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평생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분이라고 강조했어요. 감녀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했어요. 나이는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젊은 학생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쳐줬어요. 새내기 명찰을 받았어요. 김감녀 평생교육학과 새내기라고 적힌 명찰이었어요. 감녀는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정말 뿌듯했어요. 마침내 대학생이 된 것이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평생교육개론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감녀는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감녀를 보고 신기해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20대 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영수라고 해요라고 인사했어요. 감녀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들어와서 수업이 시작됐어요. 감녀는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감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이었어요. 자신이 바로 평생교육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필기도 열심히 했어요. 손글씨가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어요. 옆자리 학생이 감녀의 필기를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성실하게 해야겠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감녀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조언했어요. 학생들이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하다며 존경심을 표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학생 한 명이 커피를 사왔어요. 할머니 커피 드세요라며 건넸어요. 감녀는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생들이 감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공부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감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오후 수업도 재미있었어요. 성인학습론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성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감녀는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들었어요.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감녀는 만족했어요. 첫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젊은 학생들과의 만남도 신선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감녀는 생각했어요. 정말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87년을 살아오며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첫날 소감을 들려줬어요.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어요. 학생들도 친절하고 교수님도 좋았다고 덧붙였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감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고 적었어요. 평생의 꿈이 이뤄진 날이라고 기록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마지막에 썼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감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87세 새내기 대학생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꿈은 영원했어요.